그런데요.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렇게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사실, 이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추미애가 경호처가 공포탄을 발사하고 그것이 안 되면 실탄을 발사해라 라는 주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규백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도피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다. 이렇게 또 여론을 호도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요, 윤곽근 변호인이죠. 윤곽근 고검장 출신의 변호인이 어제 대통령과 관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곽근 변호인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만났다. 도피했다는 건 선동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가 되지 않으니까, 체포를 할 수도 없지만 체포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도망이나 다니는 잡범이다라는 거를 또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 뭐 제보자가 군이다, 뭐 아니 경호처다 해가면서 경마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발빠릅니다. 아니다. 관저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관저 근처에 나오셔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힘으로써 도망갔다는 것을 한 번에 일축했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 의결안에 보면 내란죄, 이 내란죄를 지금 국회에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빼겠다는 거냐라는 헌재의 물음에 그거 우리가 그럼 제외하겠다라고 유도신문에 걸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소추의 70%,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70% 이상이 내란죄인데 내란죄를 뺀다면은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겁하고 도망 다니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프레임 짜기 위해서 오늘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안규백 의원이 KBS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KBS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고성국 박사가 진행을 하다가 제가 하차하면서 이 KBS에서도 하차 요구를 했죠. 그래서 들어간 것인데 이 방송이 결국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갈고 아주 민주당 방송을 하고 있게 된 거죠. 어쨌거나 이 선동, 아침에 일어난 선동은 오후가 되자 이 팩트,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은 거짓 뉴스다, 가짜 뉴스다라는 것이 파악이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현상을 두고 이것은 유튜브 혁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혁명.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뭐냐? 좌파들이 그렇게 써먹었던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한테 쓰이게 되었다. 뭐냐? 공권력까지 장악해서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까지 완전히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가짜뉴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유튜브 혁명이다. 유튜브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 선동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도피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를 좀 깎아보려고 하고 또 지지율을 좀 하락시켜보려고 했던 민주당의 이 계략, 이거는 오판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망을 갔다,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맞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품으로 봐서는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도망은 안 간다. 그러니까 이 계엄과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는 않겠다. 민주당과 중국식 공산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여기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또 계엄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인력과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했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6시간 만에 계엄을 끝냈다는 것도, 그리고 국회에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그 계엄을 해제 요구를 해서 본인이 해제했다는 것도 나중에 대국민 담화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피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말 못했던 것 이거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원관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인도 그렇고요. 이번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 음모론이라고 했던 것들, 그것이 다 사실인 것은 증거로서 밝혀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을 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을 간다고요? 그건 이재명이겠죠. 이재명이 계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한모 의원실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유튜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망가는 건 이재명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거라면 계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갈 거라면 노조 개혁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갈 거라면 이런 의료 개혁 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 왜 하는 겁니까? 도망갈 건데 왜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업사원 1호로서 탈원전 정책을 다시 탈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K 원전을 팔았습니다. 저들이 중국 사회주의가 가장 싫어하던 그리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던 이 원전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이 원전을 복귀시키는데 물론 많은 시민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차분히 매일매일 시민사회가 만들어서 현수막 하나하나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그리고 1인 시위 하나하나 이걸 꾸준히 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계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결국 결합해서 이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조금이나마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리치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중국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뭐 지금 이 집회에 중국인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경찰 아닙니까? 공수처 아닙니까? 그리고 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단독 제보자가 군 관계자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 형법에 의해서 그 제보자는 처벌돼야 됩니다. 군형법 9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 관여 금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혹은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의 특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이와 관련해서 이 군사형사법, 군사법원,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군인이 있다면 이 군인이야말로 처벌 대상이고 항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가 만약에 제보를 했다면 이 경호처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원받는 거죠? 경찰에서 지원받고 군대에서 지원받죠? 경찰적법 그리고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규배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정말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오히려 그걸 밝혀야 될 겁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누가 제보했다는 겁니까? 허위 사실을 누가 제보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가지고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한 안규배 의원은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고 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홀로 서서 광야에서 최후의 전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경제를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최선의 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도망을 간다. 도대체 이 제보를 누가 했는지 안규배 의원이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비서실장, 시던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안보실 2차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발한다. 무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하고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하면서 바로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그 대책, 그러니까 대응이야말로 오히려 민주당을 그 궁지로 몰아서게 하는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심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렇고 발빠르게 대응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민주당이 발끈해서 나와가지고 내란 세력들의 적반하장이 끝이 없다. 내란 세력들의 적반하장이 끝도 없다. 그렇게 떳떳하면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정말 내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왜 지금 탄핵 심판에서 내란 사유를 뺐습니까?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떳떳하면 대장동 재판 왜 이렇게 불출석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왜 빨리 재판 안 합니까? 위증사건 왜 재판 빨리 안 합니까? 어떤 사건이든 간에 재판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법인카드 유용 사건 출석 안 했습니까? 왜 수사기관에 출석 안 했어요? 그랬으면 체포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그리고 또 묻고 싶네요.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2심까지 유죄를 받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이렇게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이 유죄로 나오는데 왜 이재명 본인이 재판 빨리 안 받습니까? 그렇게 떳떳하면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르다면 재판 받아서 무죄 떳떳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발부한 영장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서부지법에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았습니다. 아, 서부지법에 한 것은 판사 쇼핑을 한 것이구나. 이 판사 알고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구나. 아, 뼛속까지 좌익이구나. 그러니까 영장 발부했구나. 그런데 영장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재청구를 해서 새로운 영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연장해준다? 아주 짬짬이가 됐구나. 그 짬짬이가 된 것이 누구냐? 바로 이상식 의원입니다. 이상식 의원이 민주당과 경찰 내통을 자백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이 폭풍정야의 망중한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경찰과 결탁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을 이제는 마음 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식 의원. 7일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그리고 8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같은 표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본인들이 결국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와 이렇게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된 거죠. 경찰 출신 야당 의원이 국수본과 전화가 불이 나게 의견을 나눴다는 것. 이것이 내통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인하는데 이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휘를 공수처가 아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식 의원과 내통한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죠. 국수본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피할 수 없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 옹립에 미쳐있는 민주당이 국수본에 지령을 내려서 경찰 특공대를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대테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 특공대, 이 경찰 특공대를 체포에 투입하겠다. 경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공수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문제가 큰 것이죠. 자신들의 역할을 자신들 본연의 임무를 제외한 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 체포의 목적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의미의 체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적법하지도 않은 영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 김재섭, 한지아. 제정신입니까? 여기다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겠다는 이런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더더욱이나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 한 사람 나갔습니다. 마포 의원이래요. 마포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경찰총경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하는 방법. 지금 체포라는 거는 수사, 임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체포할 것 같으면은 돈봉투 수사한 검찰이 왜 민주당 의원들 안 불렀습니까? 왜 체포영장 안 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 왜 검찰이 3번이나 불렀는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체포해야 될까요? 가서 수갑 채워서 데려올까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총경 출신이라는 이지은 마포 지역위원장이 윤석열 체포 방법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에는 군 및 경찰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들한테 먼저 복귀를 지시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관저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피의자 위치를 수색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공수처가 내부 사진까지 찍어갔다. 이것은 국가 기밀이고 군사 기밀이고 업무상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당협위원장이라는 작자가 고작 당협위원장이라는 작자가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드론을 띄워서 관저 내부 구조를 파악해라. 이런 황망한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공대 100명과 기동대 1000명으로 진입주를 꾸며야 한다. 말씀드렸죠? 특공대는 대테러 진압이나 할 때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테러범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동대 1000명? 기동대 1000명이 왜 필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수사기관이 당당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을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당당하게 나가서 헌재에서 생중계만 한다면 나가서 변론하실 분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찰은요. 공수처와 경찰 전부 어떠한 법을 위반하든 검찰은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 검사도 그렇고 공수처 직원도 그렇고 전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은 경찰에 대한 이런 수사, 직무유기, 권한남용
그리고 항명의 한 부분 여러분이 고발만 하면 검찰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공수처장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내란 혐의가 됐든 아니면 직권남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경찰과 공수처에게.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고발만 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군 제보자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안규백 의원한테 제보를 했거나 경호처에서 실제로 안규백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면 그 사람들 다 군형법 플러스 그리고 검찰에서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경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는데 안간힘을 쓰는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우리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